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아름다움을 미처 알지 못했던 식물들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위솔, 박하, 밤나무, 배나무, 백미꽃, 그리고 백목련까지 이 6가지 식물들이 가진 놀라운 약초 효능과 각 식물마다 지니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우리의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정원수로서의 가치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물들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사하는 지혜와 더불어 삶의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방법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물부터 세밀하게 분석해 볼까요? 바위솔입니다. 바위솔은 그 이름에서부터 굳건함과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매우 특별한 식물입니다.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특히 건조하고 척박한 바위 틈이나 오래된 기와 위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바위솔이 단순히 한 식물을 넘어 역경을 이겨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합니다. 잎은 두툼한 다육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작은 로제트 형태의 꽃다발처럼 겹겹이 섬세하게 쌓여 자랍니다. 그 모습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자연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위솔은 건조한 환경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물주기나 관리가 필요 없어 초보식물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바위솔을 정원이나 실내 화분에 들여놓기 이상적인 식물로 만듭니다. 바위솔의 한약명은 와송인데요. 이 이름은 기와 와와 소나무송이 합쳐진 것으로 기와 위에서도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와송은 예로부터 해열, 지열, 소종북이 가라앉힘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민간에서는 뜨거운 화상으로 인한 통증 완화, 고름이 생기는 종기 치료, 가려움을 동반하는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외용약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바위솔에 함유된 특정 생리활성 물질들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 학계에 발표되면서 바위솔은 단순히 오래된 민간 약재를 넘어 현대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위솔이 미래 의약품 개발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식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정원수로서 바위솔은 그 독특한 형태미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이 큰 장점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 식물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정원사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 실내 장식용으로 활용하거나 정원의 바위 틈새나 가장자리에 심어 자연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바위솔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관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정원의 특별한 매력과 개성을 더해줍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나 공기 정화 능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실내 공간에서의 활용 가치 또한 높습니다. 다음은 그 향기만으로도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식물, 박하입니다. 박하는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다양한 품종이 존재합니다. 특히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향 덕분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약용 및 향신료로 귀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잎은 마주나기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줄기는 사각형의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하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여 한번 심어두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 정원에 심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박하의 한약명은 박하 그 자체입니다. 박하는 예로부터 바란땀을 내게 함, 해열,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감기나 몸살로 인한 발열,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박하의 핵심 양리 성분인 멘톨멘솔은 강력한 진통 및 소염 작용을 지니고 있어 근육통이나 관절통과 같은 통증을 줄이고 체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박하차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구강 청결 유지, 호흡기 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하는 향기로운 정원을 조성하고 싶을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식물입니다. 그 상쾌한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모기나 다른 해충을 쫓는 효과도 있어 정원에서 작업을 할 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꺾꽂이 삼목로도 매우 쉽게 번식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으며 정원뿐만 아니라 베란다나 창가 화분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박하는 허브차, 요리, 음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가을의 풍요로움과 고소함을 상징하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수백 년을 사는 장수 식물이기도 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탐스럽고 맛있는 밤을 생산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밤나무의 잎은 길쭉하고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 내내 지푸른 녹음으로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밤나무는 수령이 길고 매우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보는 이에게 안정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밤나무는 그 열매인 밤뿐만 아니라 밤의 껍질, 속껍질, 심지어 밤꽃과 같은 다양한 부위까지 약재로 활용되는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밤껍질은 예로부터 설사를 먹게 하고 출혈을 막는 지혈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밤 속껍질인 율피는 피부 미용에도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밤꽃은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화를 돕고 위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밤 열매 자체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C,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구황작물이었습니다. 밤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더욱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나무는 넓고 풍성한 잎을 통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훌륭한 정원수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크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넓은 정원이나 공원에 심으면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밤을 직접 수확하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어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학습의 기회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만 밤나무는 충분한 성장 공간이 필요하며 낙엽이 많이 지고 밤송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식재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의 대명사, 배나무입니다. 배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매년 봄에는 순백의 아름다운 꽃을 풍성하게 피워내고 가을에는 달콤하고 시원하며 아삭한 식감의 배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배나무의 꽃은 봄의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배는 예로부터 해열, 기침 완화,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배즙은 기관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감기나 천식으로 인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끓을 때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귀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육류 섭취 후 소화가 어려울 때 배를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는 배를 이라고 부르며 폐를 촉촉하게 윤활하게 하고 몸속에 열을 내리며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배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나무는 정원에 심으면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큰 즐거움과 함께 봄에 피는 아름다운 흰 백꽃으로 뛰어난 관상 가치를 제공합니다. 크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특성 덕분에 정원의 중심을 잡아주는 조경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직접 키운 신선한 배를 가족과 함께 맛볼 수 있다는 점은 큰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배나무는 병충해 관리와 적절한 가지치기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풍성한 결실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보답하는 매우 매력적인 정원수입니다. 정원에 배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얻는 것을 넘어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신비로운 이름과 효능을 지닌 백미꽃입니다. 백미꽃은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덩굴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작고 흰색의 별 모양 꽃들이 뭉쳐서 피어나는데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고상하며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백미꽃은 덩굴성 식물의 특성상 다른 식물이나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며 자라는 성질이 강하여 울타리나 아치, 퍼골라 등을 장식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백미꽃의 한약명은 백미입니다. 백미는 예로부터 해열, 이뇨,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출산 후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산후풍이나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 등 여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의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내리고 독소를 배출하며 체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현대 양리 연구에서는 백미 추출물이 항염증 및 진통 효과를 나타내며 일부 세균에 대한 억제 작용을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전통적인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백미꽃은 덩굴성 식물이므로 울타리나 아치, 퍼골라 등에 유도하여 키우면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하얀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면 정원에 청초하고 우아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관상용으로 매우 훌륭하며 키우는 재미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다른 덩굴 식물과 함께 심으면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정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봄의 여왕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백목련입니다. 백목련은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매년 이른 봄, 아직 잎이 나기 전에 가장 먼저 크고 탐스러운 순백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꽃봉오리가 마치 필묵을 준비하는 붓을 닮았다고 하여 붓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백목련의 개화는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백목련의 꽃봉오리는 신이라는 한약명으로 불립니다. 신이는 특히 코막힘, 비염, 축농증과 같은 코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항염 및 진통 효과가 있어 코 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막힌 코를 뚫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로부터 신이는 코와 관련된 질환에 매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도 비염 치료제나 코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성분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리그난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 및 항산화 작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목련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의 꽃 덕분에 정원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순백의 커다란 꽃들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나는 모습은 그 어떤 다른 꽃보다도 화려하고 인상적이며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정원의 중심목으로 심으면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포인트가 되며 봄철 정원의 생기와 활력 그리고 우아함을 동시에 불어넣어줍니다. 백목련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어서 초보 정원사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크게 자라는 나무이므로 식재 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화 기간이 짧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는 강렬한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던 바위솔, 박하, 밤나무, 배나무, 백미꽃, 백목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식물들처럼 보이지만 각자 독특하고 놀라운 약초 효능과 더불어 우리 삶의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가진 약용 가치와 정원수로서의 미학적인 가치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연과 더욱 친밀하게 교감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치유와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선물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초든 아무리 좋은 효능을 지녔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이나 한의사, 약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연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식물들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